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PSK의 이런 수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최근 미국이 고강도 긴축을 멈출 것이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급락을 계속하던 기술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PSK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1부에서는 PSK의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는 반도체 식각공정 이후에 쓰이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999년에 해당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하였으며 2007년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24%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해서 순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가 뭐냐, 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반도체 식각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총 8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 EDS 공정, 패키지 공정,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반도체 집적 회로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준비합니다. 뉴스에서 둥근 원판 같은 것들을 자주 보셨을 텐데 그거를 웨이퍼라고 불러요. 이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산화 공정을 거친 후에 그 위에 감광액, 영어로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데요. 이 감광액은 빛을 비추면 단단해지거나 녹아내리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맨 밑에 파란색이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산화막이 형성이 된 거고요. 녹색으로. 그리고 주황색이 이제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입니다. 그래서 이 감광액에 마스크라는 틀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에만 빛을 비추면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액은 녹으면서 이제 웨이퍼의 회로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를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로가 그려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산화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식각 공정이라고 하고요. 이 식각 공정까지 거쳐서 마지막에 남게 된 불필요한 감광액을 제거를 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그 공정을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그 중에서도 건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이런 드라이 스트립 장비는 D램,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모두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드라이 스트립 장비는 다른 반도체 장비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4천에서 5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PSK는 이런 드라이 스트립 시장에서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뒤를 이어서 메슨, 램 리서치, 히타치 등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이 스트립 장비는 PSK의 주력인 만큼 매출 비중도 높은 편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5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PSK는 이런 드라이 스트립 외에도 드라이 클리닝이나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그리고 베벨 해처 등의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비중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반도체를 제조할 때 여러 공정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오염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제거하는 것을 세정 공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공정이죠. 이런 세정 공정은 습식 방식과 건식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현재는 습식 세정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구조가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점차 건식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회로에 집적화는 필수적인데요. 이 회로의 집적화가 이루어질수록 종횡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회로 사이에 높이는 높아지고 밑변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삼성전자 3D 낸드 플래시의 단면인데요. 사이사이 세로의 길다란 구멍이 보이시나요? 밑변에 비해서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로의 선폭이 점차 좁아지다 보니까 습식의 세정 용액이 밑바닥까지 가기 어려워지게 됐고, 이 때문에 건식 세정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SK는 이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2014년에 개발 완료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2021년까지는 삼성전자 D램 공정에만 납품을 했으나 2022년부터는 중국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고요. 향후 반도체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건식 세정이 보편화가 된다면 PSK의 성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매출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인데요. 사나막과 감광액 사이에 쓰이는 하드 마스크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구조가 미세화됨에 따라 회로의 선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얇아진 감광액이 시각 공정을 버티지 못하고 위 그림처럼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하드 마스크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하드 마스크는 시각 공정에서 패턴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드라이 스트립 장비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구조가 점차 미세화됨에 따라서 이 하드 마스크도 점점 더 단단해져 갔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입니다. PSK에서는 2013년에 이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는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낸드 플래시의 적충수가 100단, 200단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PSK의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장비는 베벨 에처인데요. 반도체 공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왼쪽 그림처럼 웨이퍼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베벨 에처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 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수율이란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율이 1%가 오르면 연간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PSK의 베벨 에처는 이런 수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인 거죠. PSK는 이 베벨 에처를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서 연구를 시작해서 2022년에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국내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고 하반기에는 중국 업체로도 수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베벨 에처 시장은 경쟁사인 미국 램 리서치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2천에서 3천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PSK가 시장 점유율의 30%만 차지해도 1,00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드라이 스트립, 드라이 클리닝,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베벨 에처 총 4가지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금리 인하기로 전환이 된다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드라이 스트립 세계 1위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PSK의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PSK의 지배 구조와 재무 현황, 실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